좀 느린 것 같은데 야 이거 내가 일부러 그런 거였는데 뭐 들었는데 별로야. 그러면 좀 그렇죠. 우기면 안 돼요. 가끔 우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기시면 안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타 치는 김현균입니다. 네, 오늘은 마이크를 한번 세팅을 바꿔봤는데요. 별다른 의미는 아니고 요 마이크를 좀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작은 핀 마이크는 오늘 좀 꺼내기가 좀 번거로워서 마이크를 한번 바꿔봤습니다. 제 모습이 좀 잘 안 보이더라도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이제 내 리듬 연주에 대한 이제 업그레이드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좀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똑같은 얘기 또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래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본질이기도 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진행하고 있는 해피엠 기타, 해피엠 실전 일렉 기타 레슨 저자 이화균 책을 이용해서 제 이야기와 함께 여기 있는 예제를 조금 몇 가지 골라서 강의 영상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저번 셔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셔플 리듬 같은 경우는 이제 4분음표를 3연음으로 쪼개는 이제 음악이라고 했었죠. 그래가지고 중요한 거는 이제 3개를 쪼갰는데 앞에 2개를 붙이고 뒤에 하나를 따로 떼면은 원래는 딴딴딴 딴딴딴인데 이거는 딴따단따단따단따 요 느낌이 난다고 했죠. 그래서 속에 있는 요 3연음을 잘 세고 있어야 그 셔플 리듬이 잘 난다고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핵심이긴 합니다. 왜 내 연주가 이제 다른 사람보다 좀 신나지 않은가? 아니면 내가 들었을 때 앨범이랑 난 똑같이 치는 것 같은데 왜 내 연주는 좀 신나지 않을까에 대한 이제 초점을 하면 주려고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펑크 음악을 하든 발라드를 하든 락 음악을 하든 뭐 스윙을 하든 이렇게 셔플 리듬을 치든 속에 숨어져 있는 리듬을 어떻게 내가 세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제 피킹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아마 제가 피킹을 좀 세게 하는 연습을 하라고 했을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는 장비가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디스토션, 오버드라이브라는 이펙터가 생기면서 이제 게인을 극단적으로 올려주는 이펙터들이 생기면서 기타를 그냥 갖다만 대기만 해도 내가 어느 정도 퀄리티의 소리를 내주는 이펙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보자분들이 특히나 착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내가 지금 살짝만 갖다 대기만 해도 나는 소리가 이게 정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옛날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클린톤 아니면 진짜 앰프를 꼽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내가 내는 소리에 근접한 느낌을 살릴 줄 알아야 돼요. 일단 소리로. 그러려면은 어느 정도 세기 이상의 파워풀한 연주가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당연히 어떤 연주 같은 경우는 살살 쳐야 되고 조용히 쳐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내가 원하는 연주 저 사람은 저렇게 살살 쳐도 되는데 나도 그냥 이렇게 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르칠 때 그거를 좀 강조하는 편인데요.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만약 연기라고 하면은 우리가 연기를 할 때 보통 이제 발성도 발성이지만 발음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중요시를 하잖아요. 저는 이 악기 연주도 발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발음과 발성이요. 기본적인 발음과 발성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중인데 피킹을 할 때 어느 정도 일정한 세기 이상의 내가 파워풀한 피지컬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저는 골프를 쳐본 적이 없지만 골프 칠 때 힘 빼는데 3년이다더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기타도 어느 정도 피지컬을 만들어 놓고 힘을 빼는 연주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일정한 백을 만들었다면 힘을 좀 빼가지고 그 안에 장르나 템포, 내가 잡은 톤에 맞춰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거에 초점을 둬야 된다고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리듬도 약간 요런 관점으로 들어간다면은 리듬 치는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은 어떤 밴드들은 보면 되게 여유 있고 신나면서 움직이면서 치는 연주들이 있는데 우리 스쿨 밴드 처음 했을 때나 아니면은 이제 방구석에서 이게 연주를 처음 시작했을 때 만약에 뭐 스윗 차일드 오브 마인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너바나 노래 이런 거 메탈리카의 리프 같은 걸 치면 우리가 판에서 듣던 소리를 기타로 연주했을 때 거기서 이제 만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거기서 만족을 해요. 요거면 끝났어 이제.
이제 이 상태로 무대에 올라가면은 이제 잘 보면은 이제 우리 공연하는 거 보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고개 숙여 가지고 내가 치는 것만 이렇게 보고 계시면서 이렇게 연주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밑에서 보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 리듬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그루브에서 오는 흥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 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거 어떤 내가 장르를 하거나 어떤 리듬을 할 때 숨어져 있는 리듬들을 내가 쪼개면서 연습을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발라드를 친다고 해도 파워 코드 백킹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막 거의 4분음표나 5음표 같은 연주들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짜, 짜 이렇게 연주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보다는 만약에 코드 연주를 하다 보면은 요렇게 그냥 치면 이렇게 쳐도 그냥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분들에게 그리고 저도 이렇게 배우기도 했고요. 이렇게 세라고 해요. 이게 만약에 원 요거를 속에서 8비트나 16비트로 리듬을 세라고 해요. 근데 세다 보면 머릿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이게 아니라 몸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스트레이트면 당연히 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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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그래가지고 2, 3, 4 둘, 셋, 넷, 둘, 셋,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서 제가 리듬을 세지 않고 그냥 한번 쳐볼게요. 혹시 차이점이 느껴지실까요? 느껴지나요? 저 학생분은 느껴진다고 하네요. 제가 이거 하도 강조하다 보니까 옛날부터 좀 느끼는 것 같은데 잘 안 느껴지시면 뒤돌아서 한번 눈 감고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려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은 뭐 영상들을 보다 보면 연주하는 영상 보면은 이게 딱 그게 느껴져. 저 사람 리듬을 안 타는 것 같은데 안 타고 연주하는 것 같은데 하고 딱 이렇게 눈을 떠서 보면은 딱 그 리듬을 타지 않고 그냥 그 정승처럼 이렇게 서가지고 연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속에 있는 리듬 연주를 쪼개줘야 잘게 잘게 쪼갤수록 타이트해져요. 앞으로 가는 느낌이 드는데 잘게 잘게 쪼갤수록 정확도가 좀 올라가요. 뭐 물론 좀 앞으로 가는 성향은 좀 있지만 정확도가 좀 올라가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제가 눈을 감아도 리듬 타는 연주는 딱딱딱딱 떨어져요. 진짜로 이런 4분음표, 2분음표, 5분음표 연주를 해도 딱딱딱딱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가는 그 곡의 그루브에 맞춰서 몸을 움직여서 연주를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거를 무시한 채로 그냥 타브 악보 외운 대로 아니면 뭐 코드 외운 대로 앞에 있는 악보대로 보는 대로 급급하면은 그루브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급조해서 만든 밴드보다는 오랫동안 합주를 하고 다듬고 한 밴드들의 실력이 다른 이유는 그냥 단순히 오래 한 게 아니라 그 음악에 있는 그루브를 좀 더 익숙해지고 이 코드들도 익숙해지다 보니 리듬 위에서 내가 몸을 움직이면서 연주를 하다 보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보면 잘하는 사람도 야, 저 사람 여유 있다 얘기하는데 그만큼 오래 연습한 건데 그거를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그만큼 이분은 리듬, 그루브를 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짜까짜까짜까짜까짜까 아니면 짜까짜짜까짜짜까짜 아니면 짜짜짜짜짜짜짜짜짜까 이거를 몸으로 지금 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머릿속으로 짜까짜까짜까 하면 당연히 연주가 헷갈리겠죠. 이거 생각을 안 해도 몸이 이렇게 움직이는 연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내가 속에 있는 리듬을 타냐 안 타냐에 따라서 신이 나기도 하고 감정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 요 안에서 그루브나 심지어 솔로를 할 때는 피킹에서 나오는 고스트 노트들이 살기 때문에 감정 표현이 훨씬 잘 살고 리듬도 잘 맞고 그래가지고 듣는 입장에선 편하고 오히려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연주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결론은 어떤 장르의 음악이 나왔을 때 일단 속에서 숨어 있는 그 음들을 빨리 파악을 하고 내가 거기에 맞춰서 리듬을 타는 연습을 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악기를 내려놓고 음악을 틀고 첫 박,
두 번째 박, 세 번째 박, 네 번째 박 연습하는 연습. 그 안에 쪼개지는 8비트, 그 안에 쪼개지는 16비트. 셔플이면은 1 딴딴, 2 딴딴, 3 짠짠, 4 짠짠 요거 하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편해져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기타 말고도 베이스, 건반, 그리고 드럼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얼스 인드 파이어 베이시스트 보면 약간 뭐 사시나무 떨듯이 막 치잖아요. 그렇게 떨기 때문에 얼스 인드 파이어의 베이스가 치는 그 그루브가 그분 아니면 안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막 하겠지만 그 특유의 그루브를 오래 듣는 사람은 느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나오는 게 속에 있는 리듬을 안 타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어느 정도 백을 만들면 이제 힘을 좀 빼는 연습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극단적으로 많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빨라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경지에 지나갔을 때 당연히 속에 있는 리듬을 쪼갤 줄 아는 상태에서 이제 조금 뒤로 레이백을 해야 되거나 느린 음악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모션을 조금 줄여주는 연습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급한 느낌 같은 거를 빼고 안정감 있는 연주를 하겠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모션이 줄어가지고 아니면 아예 없어도 내 머릿속이나 몸속에는 속에 쪼개져 있는 음악들이 지나가고 있어야 되죠. 자연스럽게. 그러려면은 몸을 이렇게 움직여서 리듬 타는 연습이 되고, 리듬을 타고 그 안에 있는 숨어 있는 리듬들을 쪼개지는 연습을 해줘야 내가 이전보다 업그레이드 되는 연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리듬을 쪼개지 않으면은 리듬 칠 때뿐만 아니라 솔로잉을 하거나 즉흥 연주를 할 때 나오는 고스노트들이 살지를 않기 때문에 감정 표현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카피 연주를 하거나 이런 거를 보면 원곡의 대가들의 카피 연주를 하거나 원곡보다 좀 아쉬운 경우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대부분 속에 있는 리듬을 잘 타고 있냐 안 타고 있냐가,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냐 아니냐, 저는 요거를 되게 중요시하는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셔플 리듬 예제를 2개를 할 건데, 앞서 말씀드린 속에 있는 리듬을 잘 쪼개는 연습을 해라, 그리고 몸을 크게 움직이는 연습을 하고, 때에 따라서 내가 힘을 빼서 좀 적게 움직이면서 약간은 앞과 뒤로, 앞으로도 밀고 뒤로도 약간은 당길 수 있는 연주를 해라. 근데 이게 오차범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남이 들었을 때 오차범위 밖에 나가서 좀 느린 것 같은데 하고 했는데, 야 이거 내가 일부러 그런 거였는데 뭐 들었는데 별로예요. 그러면 좀 그렇죠. 네. 우기면 안 돼요. 가끔 우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기시면 안 됩니다. 음악과 연주는요,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누구나 들었을 때 다 좋다라고 할 정도로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설득력이 떨어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26쪽에 있는 예제를 할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요 예제를 할 때 이제 2가지를 연습하게 되겠죠. 26쪽 같은 경우는 이제 4분 음표로 쭉쭉 이어집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요거 연주할 때 요렇게 연주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저는 템포를 70 한 6으로 해볼까요? 자, 이렇게 리듬을 타고 손도 따 따 따 따 따 따 1 2 3. 네, 요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퉁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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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는 연습을 먼저 만들라고 해요. 근데 76이 좀 빠르다 그러시면은 과감하게 템포를 내리세요. 한번 과감하게 내려서 58로 해볼까요? 자, 메트로놈을 틀었을 때 틀자마자 바로 들어가는 습관은 일단은 버리시고요. 충분히 들은 다음에 내가 칠 수 있겠다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자, 이거를 제가
그냥 리듬 안 타고 한번 쳐 볼게요. 달라요. 자, 이번엔 리듬을 타 볼게요. 달라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네, 느껴진다. 제가 일부러 막 이렇게 어떻게 한 건 아니고요. 뭐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헷갈리면 눈을 감고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몸을 열심히 흔들면서 연주를 했잖아요. 여기서 약간 힘을 빼 볼게요. 여기서 힘을 좀 줘서 좀 더 격하게 리듬을 타 볼게요. 같은 템포라도. 아, 몸에 힘을 빼야 됩니다. 네. 음. 세 가지가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앞에 계시는? 네, 느껴진다고 하네요. 들어보면서 여러분도 이게 시청하시는 여러분께서도 리듬을 안 타고도 한번 쳐보고 격하게 몸을 크게 움직여서면서 속에 딴딴딴 쳐보고 그 다음에 조금 그게 좀 익숙해지면은 안정감을 가지고 조금 힘을 빼서 리듬을 한번 타는 연습을 한번 좀 권해드립니다. 그래가지고 26쪽 같은 경우 보면은 그냥 셔플이긴 하지만 그냥 사실 4분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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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음표가 쭉 이어지잖아요. 근데 요거를 내가 마음속으로 셔플 리듬을 쪼개줘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합주를 하게 되면 드러머에 맞춰서 가야겠죠. 근데 이 연습을 평소에 해둬야 어떤 리듬이 나오거나 어떤 템포가 나오거나 내가 그 위에 올라탈 때 적응을 할 수 있어요. 특히 느린 템포에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템포 한 108, 뭐 110 이상 되는 셔플에도 금방 적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어떤 영상에서 강조를 하지만 꼭 속에 있는 리듬을 타라. 근데 오늘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 격하게 타는 연습을 하신 다음에 조금 힘을 빼서 어느 정도는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경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몇 년은 걸렸어요. 제가 예전에 8비트 같은 경우는 한 140에서 150, 160 이상 되는 곡을 쳤어야 되는데 속에 있는 쪼개지는 게 되지 않다 보니까 그 노래 하나만 제가 손에 팔이 너무 아파 가지고 못 칠 때까지 녹음을 해요 일단 메트로놈 위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지치면은 앉아서 그거 듣고 모니터하고 다시 치고 앉아서 모니터하고 하는 거를 시간으로 따지면 한 2-3 시간 한 것 같고요. 날짜로 따지면은 몇 주 한 것 같아요. 몇 주면은 몇 달이겠죠? 예. 고렇게 연습을 했는데 좀 미련하게 했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좀 내가 몰입하는 시간도 조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좀 지루하더라도 그거 하나에 조금 올인을 하니까 다른 것들도 조금 수월해지는 그런 현상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우리 모두 이런 해피엠 기타 실전 기타 연습할 때 예제 그냥 한번 좀 쳐 보고 넘어가는 습관을 들이지 말고 제가 구로구에 사니까 구로구에서 내가 이 해피엔 기타 26쪽은 진짜 '내가 제일 잘 쳐야 된다. 내가 제일 신나게 친다. 내가 짱이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연습을 좀 집중적으로 하시길 조금 권해 드립니다. 그럼 이제 26쪽의 악보 보면서 안에 쪼개지면서 연습을 하면 되고요. 네. 오늘도 분량 조절을 좀 실패했는데요. 원래 이제 27쪽까지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간지 몰랐네요. 항상 내 10분 안에 끝내야겠다 이렇게
직접 대놓고 말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오늘도 좀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네, 최대한 말을 좀 빨리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찌 됐든 정리를 하자면은 26쪽 같은 경우는 4분음표만 돼 있으니까 단순히 내가 그냥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연주겠지만 이렇게 연주하시면 안 되고 속에 있는 리듬들을 파악하고 내가 그거를 타면서 연주를 하되 어느 정도 탔다 싶으면은 약간 힘도 빼고 타이트하게 힘도 줄 수 있는, 특히 느릴수록 몸집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잘 안 될 때는. 그 연습들을 포인트를 좀 파악을 해 가지고 26쪽에 있는 예제들을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내용이 좀 유익하셨다면은 네, 좋아요와 구독, 리플도 좀 많이 달아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끝내는 것 같기는 한데 네. 저는 또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